바로 진도 나갈게. 휴대폰 충전만 바로 시키고. 응, 갔다 와. 가만 있어. 아, 명제가 조건부터 하는 게 아니구나. 맞네. 앞에 좀 남은 게 있었잖아. 자, 집합의 연산법칙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요. 그죠?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숫자 연산법칙이랑 비슷합니다.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건데요. 자, 교환법칙은 말 그대로. 자, 근데 되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지? 요거 성립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성립합니까? 합집합도 이게 성립한다는 거죠.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결합법칙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냐면은 같은 연산이면은, 그러니까 같은 기호라면은 C라고 써야지 맞겠죠? 여기 같은 기호라면 어떻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이것도 성립한다는 거죠. 합집합을 갖다가 얘네 합집합하고 그것과 C의 합집합을 하든 아니면 얘네 합집합하고 A와 합집합을 구하든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교집합도 마찬가지로 성립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분배법칙. 분배법칙은 말 그대로 곱셈이 덧셈 기호 사이에 들어가서 분배법칙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랑 비슷하게 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었지, 그치? 자, 분배법칙의 취지는 뭐예요? 분배법칙의 취지는, 자, 이 괄호 바깥에 있는 A라는 I와 교집합을 할 건데, 합집합을 먼저 해주고 교집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집합을 따로따로 해준 다음에 나중에 합집합하겠다. 그러니까 연산 순서를 바꾼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나는요, 요 괄호 안에 있는 아이들과 교집합을 먼저 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합집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순서를 갖다가 바꾸는데 의미가 있었다. 그지? 요게 이제 집합의 연산법칙 세 가지인데 사실 숫자 계산하는 거랑 뭐가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죠?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거는 어려운 건 아니고 여집합 배우셨잖아요. 그죠? 여집합이라 그러면 어떤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전체 집합 이후에 A라는 집합이 속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반대로 쓰는 게 낫겠네. 보통 이유가 있으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잖아요. 여기 반대 방향으로 잘 안 하죠. 그죠? 오른쪽 방향으로 가니까 전체 집합 U에 A가 속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A 여집합을 구하면은 이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죠. U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렇게 있고 여기에 A가 있으면은 요 바깥쪽 영역을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드모로간의 법칙은 어떤 거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집합 하나만 있는 거 말고요. 그죠? 여러 개 교집합이 돼 있다든지 합집합이 돼 있다든지 했을 때 그 부분을 갖다가 전체 여집합하면은 어떤 식으로 연산이 가능한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자, 너네 잘 생각해봐.
합집합 반대가 약간 여집합처럼 합집합 반대가 약간 교집합처럼 느껴지잖아. 그지? 반대 연산처럼 계속 쓰이고 있잖아요. 그죠? 얘랑 얘랑 비교가 되죠? 그죠? 대비가 되면 돼요, 이게. 그 이미지를 가지고 첫 번째로 자, 얘를 전체를 여집합을 하고 싶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체 집합 U가 있고 U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죠? 다음에 A랑 B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A 합집합 B에 그거 제외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요거 연산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이거도 분배 법칙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 마치 여집합 기호가 분배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합집합 기호도 어떻게 돼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그죠? 여집합이니까 뭔가 반대로 바꿔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죠? 그걸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게 교집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합집합 기호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두 번째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게 되겠는데 걔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집합 기호가 분배 되는 거야. 분배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암기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증명하는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막 색칠하고 이러면은 대충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외워가지고 암기를 해가지고 암기한다기보다는 이런 느낌을 이해하고 가는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느낌을 이해하고서 외워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연산법칙 해가지고 일단 일반 숫자들 계산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 법칙이 있고요.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 해가지고 요 여집합에 관련된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뭐, 요런 느낌입니다. 네. 뒤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52페이지에 필수 9번 한번 볼게요. 연산법칙 이용해서 식을 간단히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봐라. 지금 A만 있는 거 아니고 B랑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여집합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요 기호가 교집합이거나 합집합이어야지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차집합인데 어떻게 하나? 아, 요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A 차집합 B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거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요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뒤에 있는 거 여집합해가지고 교집합으로 바꾸면 된다로 생각을 해 주십시다. 알았죠? 네, 그래서 요걸 그렇게 한번 바꿔본다는 거지. 요걸 그렇게 한번 바꿔본다. A 교집합, A 교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뭐에 적용을 받습니까?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얘는 A 여집합, 그다음 얘는 B 여집합의 여집합은 어떻게 돼? 어떻게 되냐? B 여집합의 여집합. 자기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치?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원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야. 그래서 A 여집합, 다음에 B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얘 교집합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합집합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죠? 자,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전에 분배 법칙 했던 거 기억나니? 그지? 분배 법칙 했던 거 어떻게 합니까? 요거를 갖다가 여기에 교집합을 먼저 해줄 거고 B에도 교집합을 먼저 해주고 합집합 계산은 나중에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A랑 A 여집합을 교집합을 먼저 하고요. 합집합 할 거고요. A랑 B의 교집합을 할 거다. 그지? 그래서 합집합은 나중에 해주는 식으로 합집합과 교집합의 연산 순서를 바꾸는 게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A랑 A 여집합 계산하면 뭐가 남아요? 안 남죠? 공집합이죠. 그죠? 네, 아무것도 안 남게 되겠고요. 합집합이고요. 자, 공집합이랑 어떤 집합이랑 합집합을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무조건 이게 튀어나오게 되겠죠. 왜?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집합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소가 없기 때문에 합집합을 한다 해도 이거밖에. 그럼 만약 교집합을 한다? 공집합이 나오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이제 요게 나오네. A 교집합 B. 보통 이제 처음 시작을 하면은 2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단 말이야. 드모르간의 법칙이 약간 직관적으로 쉽기 때문에 이걸 시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1로 넘어오는 게 자연스럽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분배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았죠? 분배 법칙도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곱하기고 여기가 더하기잖아. 그지? 그거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지? 분배 법칙도 여기가 이렇게 연산이 다를 때 쓰는 거지. 만약 교집합이야. 그럼 어떻게 돼? 괄호로 옮기거나 연산 순서를 바꿔주거나 하는 결합법칙, 교환법칙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괄호 바깥에 있는 집합연산과 괄호 안쪽에 있는 집합연산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분배법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99%다. 그지? 응. 네,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들도 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건 연습을 해봐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남겨둘 테니까 연습을 해보세요. 알았죠? 그래서 필수 9번에 나와 있는 2번이랑 3번도 웬만하면 풀어보고 나서 밑에 있는 문제를 푸세요. 알았죠? 그래야지 연습이 되기 때문에요. 다음에 필수 10번이요. 집합의 연산법칙이랑 포함관계다라고 했습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는 공집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거기 적혀 있는 거 일단 해석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해야 된다. 즉, 계산해가지고 어떤 단일한 결과로 내줘야지 뭐가 공집합이니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겠냐면요. 아까 전에 분배법칙 할 때, 여기에 교집합이 있으면은 얘를 교집합 먼저 해주고, 얘를 교집합 먼저 해주고, 합집합은 나중에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죠? 뭐가 이상한데?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내가 이거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그랬었죠. 그죠? 분배법칙을 썼었죠. 마찬가지로, 반대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봐봐. B의 여집합이고요. B의 여집합이고, 교집합이잖아.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덧셈이고 곱셈이라 생각해 보세요. 묶어낼 수 있지 않아요? 그죠? 묶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묶어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묶어내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B의 여집합이고요. 합집합이고요. 다음에 A의 여집합, 교집합, 다음에 A. 이런 식으로 묶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산 순서 바꿔준 거 맞나요, 지금? 그죠? 얘네들 합집합한 거 여기 있고요. 얘네들 합집합한 거 여기 있으니까 그거를 교집합한다 해가지고 교집합이랑 합집합의 연산순서 바뀌었죠? 그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것만 이렇게 바뀐 그런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곱셈, 덧셈이랑 다른 점은 그 점이 다르지. 왜냐면 곱셈, 덧셈은 바뀌면 성립이 안 되잖아. 하지만 합집합, 교집합은 바뀌어도 이런 것이 성립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되었고요. 그거랑 이제 A랑 교집합했더니 공집합이 나오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게 뭐예요, 그러면? 자, 이게 뭘까요? A 여집합이랑 A랑 교집합을 했대요. 그러면 뭐가 남나? 겹치는 게 없으니까 여집합인 건데요. 그죠? A의 여집합과 A는 겹치는 원소가 전혀 없어요. 그죠? 이게 뭐라는 거야? 공집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B의 여집합, 합집합, 공집합이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거랑, 괄호가 아직 필요하겠군요. 여기 있네. 그죠? 아직 괄호가 필요하죠? 괄호가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다. 얘랑 합집합 해봤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B의 여집합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얘 계산 결과가 B의 여집합 이렇게 나온다 그랬었어요. 아까 전에 공집합이랑 합집합 하는 경우 있었지, 그지? 다음에 교집합 A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교환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여집합 B의 여집합이다 라고 했었는데, 자,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을 따라가 보세요. 여기 있네요. 그죠? 이렇게 돼 있네. 그지? 결국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A 차집합 B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A 차집합 B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집합이라 공집합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나온다는 거 그냥 일단 문자 그대로는 그러한데 그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자고. 저렇게 그렸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교집합 부분 제외한 이 부분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A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은 존재하고 이 부분은 없고 이 부분은 존재한대요. 그러면 A가 B 안에 속해 있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결국에는 이거는 어떤 얘기랑도 같은 겁니까? 얘는 B에 A가 속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또는 A, B가 같거나 둘 중 하나가 되겠죠. 그지?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그래서 이거를 알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겠는데, 자, A 차집합 B가 공집합인데 이거 된다 이해되세요? 이해해야 돼. 벤 다이어그램상 지금 요 부분, 이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이 없고요. 여기만 존재한다는 거니까 B 안에 A가 들어가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치? 그래서 뭔가 포함 관계라든지 뭔가 이제 이런 조건을 줬는데 뭔지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려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그죠? 벤 다이어그램은 그런 용도로 많이 쓰는 겁니다. 네.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뒤에 넘어가면 뭐 대칭 차집합이랑 배수의 집합의 연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뭘 하긴 해? 뭘 그렇게 급하게 하긴 할 게 있어? 응? 대학 가니까 힘드냐? 많이 힘들다고. 야자를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하는데, 일주일에 응. 이게 14시간. 그런 식으로 부풀린다기보다는 많아 보이게 얘기하지 말라고. 피자 14시간. 14시간이요? 좋아요. 그렇긴 한데, 일주일에 14시간이란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건데, 야자를. 13시간. 그러니까 왜 14시간으로 얘기하는데 하루에 3시간이라 하지, 그럼. 그거 뭐 일주일 단위로 뻥튀기 해서 얘기하고 있어, 왜? 자, 대칭 차집합인데, 일단 차집합이 어떤 개념인지는 방금 전에도 얘기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A 집합, B 집합 이렇게 있고 겹치는 교집합까지 그렸는데 교집합을 그려야 되는 이유는 대칭 차집합 보려고 그런 거죠.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A 차집합 B야. 그지? 얘는요? 빼기라고 하면 안 돼. 차집합 A. 그죠? 빼기 아니야. 알았지? 빼기처럼 보이지만 빼기라고 하면 안 돼요. 알았죠? 빼기처럼 보이지만 빼기는 아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내가 두 부분 다 색칠했잖아. 두 부분에 겹치는 부분만 보겠다는 얘기니 그거 아니야. 그지? 그냥 전체를 다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교집합기호 써야 돼요? 합집합기호 써야 돼요? 예, 합집합기호를 써야 돼요. 그죠? 자, 여기 이제 요런 게 이제 대칭 차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호는 그런 기호를 쓰겠습니다. 그 기호는 요런 기호를 쓰겠습니다. A랑 다음에 B랑 대칭 차집합을 구하겠다라고 해서 요런 기호를 쓰는데 그냥 참고만 해두세요. 알았죠? 만약에 이런 기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요런 부분을 구하는 게 된다.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5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배수의 집합의 연산이죠. 자, 이것도 외운다기보다는 이해를 잘 하고서 쓰는 건데, 자, 배수의 집합을 이렇게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집합을 정의한다라고 했을 때, 얘를 갖다가, 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이 용어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의 3이다라고 하면 뭐예요? 3의 배수의 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럼 원소를 구해보면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원소를 구해보면 3, 6, 9, 12, 점점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지? 이거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뭘 하겠어? 연산을 하겠지. 합집합, 교집합 뭐 이런 거를 하겠죠? 아니?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것만 잘 생각해주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할게요. 막 이게 문자로 쓰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했습니다. 2의 배수의 집합이랑 4의 배수의 집합을 교집합 하겠대요. 그죠? 그러면은 결과로 누가 나와야 될까요? 4의 배수가 나와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죠? 왜? 4의 배수면 4의 배수밖에 겹치는 게 없을 거 아니야. 그죠?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2의 배수 중에서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이런 느낌인 거고. 그 다음에 뭘 그거 가지고 잘난 척을 하고 있어. A랑 자, 똑같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번엔 합집합이잖아. 그지? 그러면 범위가 얘가 이번에 더 넓잖아요. 전체를 다 봐야 되잖아. 이런 경우에는 네, 2의 배수의 집합이 나오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너 되게 웃긴다. 자, 이거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안 나오겠지. 근데 뭔가 꼬아놨을 거야. 그지? 그래서 그 꼬아나온 거를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걸 구하면은 좀 그렇잖아. 왜냐면 얘네들 지금 약수, 배수 관계 성립 안 해요. 2랑 3이랑. 그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편하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갖다가 집합 연산을 통해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그지? 그럼 어떻게 바꿀 거니? 자, 이게 합집합이고 여기가 교집합이죠. 그러면은 A2 교집합 A4 먼저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 하고요. A3이랑 A4 교집합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죠? 앞에서 봤던 거랑 동일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는 아까 전에 원하는 그 상황이 나왔다는 거죠. 자, 얘가 A4가 나오게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이랑 4의 교집합이잖아. 그치? 자, 이런 경우를 방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다른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A에 뭐라 그럴까? 10, 좀 복잡한 것까지는 필요 없을 거고. 약수 배수 관계는 아니죠. 그죠? 합집합을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4랑 6이다. 이거 잘 생각해봐. 공배수 아니에요, 이거. 그죠? 배수 중에서 겹치는 거니까 공배수잖아. 그지? 그래서 공배수 집합을 하면 돼요. 요게 지금 교집합인 경우에는 가능하고 합집합인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12.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니까, 맞네. 공배수의 집합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여기 최소 공배수가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게 최소 공배수가 들어간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얘도 3, 4니까 똑같이 A에 12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이번엔 어때요? 약수 배수 관계가 맞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A 4. 얘가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야 된다. 그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뒤에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이거 구하는데 뭐 문제 있어? 이제 없어요. 그죠? 뭐예요? 이거. A6. A6. 이렇게 되는 거고, 교집합 어떻게 됩니까? A9. 네, A9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뭘 하라는 거야? 6이랑 9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의 집합, 공배수의 집합을 구하라는 거죠. 그죠? A10. 그죠? 어우, 욕을 하고 그래. 18이라고 해. 응. 네, 너무 적나라 했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이고.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요 배수의 집합은 문제로 적용돼서 나올 가능성이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둬라. 알았지? 꼬아내려면 많이 꼬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자, 넘어가서요. 156페이지 볼게요.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한집합이라 그래봤자 그냥 뭐예요? 개수가 한정이 있는 그냥 집합이야. 그냥 우리가 개수 세어낼 수 있는 집합이다. 그냥 집합 얘기하는 거죠. 무한집합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 못 세요. 예를 들어서 3의 배수의 집합이다. 원소의 개수를 세시오. 절대 못 세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한집합만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다.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괜히 유한집합이라고 그러면은 그 용어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봐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아무튼 어떤 집합 ABC가 있는데, 근데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표제를 안 썼네? 쓰자. 합집합 원소의 개수 얘기하는데 이 원소의 개수를 얘기할 때 앞에도 한번 봤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 복습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n 적고 난 다음에 가로 써주면 이렇게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묻는 것이 됩니다. 알았죠?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뭔가 끝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왜? 교집합에 있는 원소는 둘이 겹치는 걸 적어 놓은 건데,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교집합에 있는 애들은 2번씩 카운트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교집합에 속해 있는 원소의 개수는 한 번은 빼줘야 됩니다. 요거 이해되나요? 예. 이해되죠? 그죠? 왜? 교집합에 있는 애들은 얘네 더 할 때 2번씩 카운트 돼. 한 번은 빼줘야 돼. 아니?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빼줘야 됩니다. 한 번 빼줘야 됩니다. 그죠? 우리 왜 숫자 셀 때 겹치는 숫자 있으면 이렇게 빼주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런 거 할 때 100 이하의 2의 배수랑 3의 배수 개수를 셀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2의 배수 쭉 세고 3의 배수 쭉 세고 난 다음에 2와 3의 공배수의 개수를 빼주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빼주는 거예요? 2의 배수 셀 때, 3의 배수 셀 때 6의 배수의 개수가 겹치기 때문에 그 겹치는 만큼 카운트를 없애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뭐 특히 A랑 B가 서로서다라고 했는데 거기도 말만 번지르르 하지 그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A, B가 서로소다. 그죠? 서로소가 뭐야? 이거 집합인데 무슨 서로소 같은 게 나오고 있어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 표현이기 때문에 좀 알아둡시다. 그죠? 서로소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원소가 겹치는 게 없어가지고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나오는 상태를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맞니? 공집합이니까 이 개수가 0이 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거 구할 때 겹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더하면 돼. 이게 없는 거야. 그지? 겹치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는, 자, 합집합인데, 세 개의 합집합이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건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교집합을 보실 때요. 교집합을 보실 때, 이 부분을 주목해 주세요. 세 가지가 다 겹치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런 걸 생각 안 해줄 수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 말고, 요 부분은 A랑 C의 교집합일 거고, 이 부분은 B랑 C의 교집합, 이 부분은 A랑 B의 교집합일 건데, 자, 이걸 다 분리해가지고 더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줍시다. 이거 구할 때 일단, 원소의 개수를 전부 다 하나씩 더하게 되겠습니다. 더하고 난 다음에 각각 두 개씩의 교집합 있죠? 두 개씩 교집합을 빼주겠습니다. 그러니까 A와 B의 교집합이랑 다음에 B랑 C의 교집합이랑 다음에 C랑 A의 교집합을 빼준다는 거죠. 이렇게 빼줍니다.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빼주고 나면 문제가 있어요. 뺀 건 좋은데 이 부분을 갖다가 몇 번이나 뺐습니까,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뺐는데 세 번 빼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몇 번 빼졌어요? 여기에 겹쳤을 때 몇 번 빠졌습니까? 겹쳤을 때 세 번 빠졌잖아. 그지? 세 번이 겹쳤죠? 하나, 둘, 세 번이 겹쳤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 부분이 빠지는 게 몇 번만 빠지면 돼요? 하나, 두 번만 빠지면 되는데 한 번 더 빠졌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어디가 비어 있는 거예요? 요 중앙에 요 색칠한 부분이 비어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어떻게 돼요? 비어 있으니까 채워줘야죠. 그래서 요 색칠한 부분은 A와 B와 C의 전체 교집합이 되는 건데 그게 한번 이렇게 더해져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이해되나요? 자, 여기에 요 색칠한 부분이 세 번 들어가 있는데 그럼 두 번만 빼주면은 이 부분이 살아 있을 텐데 세 번 빼줬습니다. 얘네들 전부 다 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개를 더해준 다음에 세 개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아예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이 전체 합집합을 보기 위해선 이 색칠한 부분도 봐줘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따로 더해주는 겁니다. 알았죠? 요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교집합들을 빼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세 집합의 전체 교집합은 더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개수를 구할 때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뭐 요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적겠습니다. 네, 당연하겠지만 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A의 개수 세가지고 전체 집합에서 빼버리면 끝이잖아. 그지? 그래서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요. 원소의 개수에서 뭘 뺀다고요? A의 개수를 빼버리면 그만이다. 그지? 두 번째로 차집합입니다. 자, 근데 차집합은 사실 어려울 게 없는 게 차집합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 상관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집합은 자, 전체 집합 U는 안 그릴게요.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A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 부분만 빼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N. A에서 뭘 뺀다? N.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합 마지막이고요. 왜? 이거 시도하면 아이, 뭘 했다고, 죠? 자, 가라.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N 전체 집합, 그 다음에 NA, 그 다음에 NB,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가 15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집합들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적어볼게요. 이거 필수 11, 12 하고 쉽게 얼마 안 남아서 10분 안에 마무리된다. 알았어? 13까지 하고 다 하고 싶어. 뭐야, 뒤에 13번이 있었니? 그래, 거기까지 하자. 그 다음에 NB가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요거 보세요. 요거 뭔가 처리가 필요해 보이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지? 네,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맞다. 그걸 얘기를 안 했네요. 구하고자 하는 건 그래서 N,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자, 처리가 필요해 보이는 건 얘가 뭔가 좀 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죠? 굉장히 요상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우리 연산 법칙 배웠어요. 드모로간의 법칙 배웠잖아. 그지? 그걸 한번 활용을 해볼 텐데 결국에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분배 법칙을 묶는 것처럼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요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A. A. 교집합이야, 차집합이야? 차집합이란다. 합집합이요. 미안하다. 내가 낚았다. 합집합이요. 차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이죠. 그죠? 미안해요. 이거는 내가 잘못 말했어. 교집합이냐 합집합이냐 물어봤어야 되는데 차집합이라고 얘기해서 낚였네요. 그죠? 아무튼 요렇게 되어 있는 건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거 한다는 건요. 괄호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하자. 이걸 구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지? 자, 아까 전에 여집합 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전체 집합에서 이거 뺀다 그랬죠. 요거를 전체 집합에서 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N 하고서 전체 집합 U에서 뭐를 뺀다는 거야? 전체 집합 U에서 자, 여집합의 대상이 된 이 친구를 이렇게 개수를 빼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A가 A 합집합 B로 바뀐 상태인 겁니다. 그죠? 네. 요거 해석은 다 됐고. 그러면은 얘는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그래? 그럼 N, B에서 뭘 뺀다고요? A랑 B랑 겹치는 거 뭘 빼야 돼? A. A 교집합 B요. 그죠? 3초 안에 나와야 돼. 알았어. 자, B에서 A 교집합 B를 빼겠습니다. 그죠? 아직 입에 안 붙어서 그런 거라고 믿을게. 알았죠?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입에 안 붙어서 그런 거죠? 그죠? 그래. 그래, 갑자기 물어보면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믿을게. 자, 아무튼 요거 구하는 거고요. 얘는 그럼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지금 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알고 있는데 요 값이 지금 15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맞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거 60이었고요. 다음에 N, A 합집합 B 하고 15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45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된 것 같아. 뭐가 마무리가 됐냐면은,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얘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N, B는 지금 여기에 있고요. 요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근데 앞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은, 합집합 개수를 구할 때는 NA, NB, 그 다음에 NA 교집합 B, 이거를 뺀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되잖아. 자, NA고요, NB고요, 다음에 합집합.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지금 교집합만 빠져 있는 상태니까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얘를 구할 때 자, 이렇게 구한다는 사실을 이용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얘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 지금 여기 45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37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0 이렇게 되니까 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45는 37 플러스 40 마이너스 n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서 77이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32 맞나요? 마이너스 32죠? 자, 그러면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32라고 하니까 얘는 32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죠? 뭐야. 미안하다. 여기 교집합 기호였는데 바뀌었네요. 그죠? 요거 구하는 거였잖아. 그지? 요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얘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NB가 40이니까 40 마이너스 32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결론은 얘는 40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정답이 8이 되겠습니다. 최종 결론은 이렇게 나겠죠. 그죠? 알아듣겠죠? 예. 예. 칠판이 가득 찼네. 활용이랑 12번, 13번 쉬고 난 다음에 할게요. 흐름이 끊겼네. 네. 나와도 돼. 아. 자, 아까 남아있던 문제 2개 풀고요. 그 다음에 명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1번까지 풀었죠. 12번. 이런 얘기를 하네. 60명의 학생한테 영어, 수학 문제를 풀게 했다. 근데 영어 문제를 마친 학생은 35명이고 수학 문제를 마친 학생은 28명이었고 영어와 수학 문제 모두 틀린 학생은 5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다음 그룹에 답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이거 생각해봐. 영어, 수학 문제를 마친 학생이라 안 그랬죠? 맞아? 그 모두 틀린 학생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거를 집합 A를 갖다가 영어 문제를 마친 학생들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집합 B는 수학 문제를 마친 학생들이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지? 자, 그랬는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NA가 35명이고요. 잠깐만. 영어 문제가 앞에 있는 거 맞죠? NA가 35. 그 다음에 NB는 어떻게 돼요? NB는 28명.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영어, 수학 문제 모두 틀렸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영어 문제를 맞춰서도 안 되고 수학 문제를 맞춰서도 안 되고 영어, 수학 전부 맞춰서도 안 되고 그런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거는 요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영어, 수학 문제 맞은 애들 모아놓은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거의 개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하면 5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예. 그러면은 자, 이제 뭐 자세하게는 안 써도 되겠죠.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전체 개수에서 요만큼 빼면은 합집합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전체는 60명이라고 했고요. 거기다가 5명 빼서 그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5가 나오겠구나. 그지? 자, 그래서 1번 문제 보세요.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 중 적어도 한 문제를 맞췄다라고 하니까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1번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 얘기하는 거죠. A 합집합 B 얘기하는 거 맞니? 그지? 예, 그런 거고요. 영어 문제, 수학 문제 둘 다 맞힌 학생이면 걔는 집합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 교집합 B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맞나요? 둘 다 맞춰야 된다면서. 그지? 그러면 이거 둘 다 충족해야 되는 거니까 교집합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교집합은 어떻게 구한다 그래서 요거 2개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면은 얘가 나오는 걸 이용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꿔서 생각하면은 NA에서 NB로 한 다음에 거기서 뭘 뺀다는 거야? NA 합집합 B 빼면은 내가 원하는 NA 교집합 B가 나오게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 구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35. 그 다음에 28. 그 다음에 NA 합집합 B 55. 이렇게 해서 나오겠다. 그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63회 55니까 8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네, 그래서 2번 문제는 8이 되겠죠. 다음에 3번. 영어 문제만 맞힌 학생 수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은 걔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문제만 맞췄대. 그거를 집합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어 문제만 맞췄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A랑 B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요게 이제 영어고, 얘가 수학인데 영어만 맞춰야 되니까 이거 안 되죠? 영어만 맞춰야 되니까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A. A. 교집합. 뭘 교집합이야? 아니야. 교집합, 그래, 교집합, 뭔데? B. 틀렸어. A 차집합 B. 나는 또 이거 얘기하나 싶었네.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 얘기했으면, 이거 얘기 한번 봐줄라 그랬는데, 이거 아니잖아. 그지? 자, 이거는 요거예요. 알았죠? 된다요. 그럼 보고 알아야지. 그지? 공부를 제대로 안 했구만. 아무튼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개수 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개수 구할 때. 요거 구할 때는요. 자, A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을 빼면 된다 그랬어. A에서 교집합을 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A의 원소의 개수 35개고요. 교집합의 개수 8이라고 아까 배웠어요. 그죠? 배운 게 아니고 구했어요. 그죠? 그래서 35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7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그지? 그래가지고 이게 뭐 집합의 활용인데, 유한집합 원소 개수 활용하는 건데, 활용이라기보다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숫자에 대한 감만 있어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제 집합 기호를 쓰면서 하는 거는 집합을 배웠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풀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그냥 안 그래도 돼. 그냥 이제 수학 문제, 영어 문제 둘 다 맞힌 학생. 둘 다 맞힌 학생은 요거 두 개 더하면 어차피 두 번 겹칠 거니까 둘이 합친 거는 요렇게 구한다고 치면은 거기서 이걸 빼겠다. 이런 생각으로 풀어도 되는데, 그게 이제 정론으로 가면은 요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죠? 집합을 이용해서 푸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요런 풀이가 나온 거다. 그지? 그 다음에 실수 13번이죠. 원소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집합 U에 두 부분 집합 A, B가 있다. 그지? 우리 흔히 하는 요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전체 집합의 개수는 30이고, NA는 22, NB는 17 해가지고 각각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그러고, 최소값은 스몰 m이라고 한다네요. 그죠? 라지 M이랑 스몰 m을 합한 값은 얼마인가를 구해보래요. 그죠? 조건을 좀 쭉 적어보겠습니다. 이거랑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니, 교집합이 뭔 제한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집합도 엄연히 제한이 있죠. 그죠? 일단은 교집합의 개수가 이 원소 개수 넘어갈 수 있나요? 얘네 둘의 교집합인데, 얘보다 숫자가 크다든지, 아니면 얘보다 숫자가 크다든지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잠깐만. 그렇다. 커질 수는 없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 숫자, 얘가 숫자가 더 작으니까, 결국에는 얘는 17을 넘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17을 넘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얘네 둘이 합치고 그 다음에 교집합을 빼면은 A 합집합 B가 나온다 그랬는데, 그런데 너 생각해봐라. 이거보다 얘가 더 클 수 있겠냐를 생각해보세요. 속하는데 더 클 수가 있어요? 그거 절대로 안 될 말이죠. 그죠?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놈의 원소의 개수,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단 작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아까 전에 교집합이 얘네들의 원소의 개수보다 클 수 없다를 이용해서 최대값이 17인 건 알아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원소의 개수가 클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이걸 갖다가 식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젠 조금 익숙하시죠? 그죠?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자, 여기에 내가 원하는
요 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놈의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부등식에 얘를 끼워 넣을 수 있었고요. 다음에 22고요. 17이에요. 둘이 더하면은 3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걸 갖다가 부등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부등식으로 쓰면은 30이고요. 30 이하다. 누가요? 요게 30 이하다라고 했고요. 22, 17 더해서 39고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맞나요? 합집합의 개수에 대한 조건으로 이렇게 구한 거죠.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서 풀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위치 바꾼 거죠. 그죠? 그래서 A 교집합 B의 개수는 9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거랑요. 이거랑 어떻게 하면 돼? 연립부등식을 풀면 되겠네요. 그죠? 자, 둘이 겹치는 범위를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집합의 범위는 9 이상이고 17 이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최소값이 이 부분이 최소값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이런 느낌으로 최대 최소, 즉 A 교집합 B의 최대 최소를 따져줄 수가 있다. 그지? 알겠나요? 최대값 구하는 과정이랑 최소값 구하는 과정 나눠가지고 설명했는데 둘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지금 물어보시고 괜찮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답니다. 알았나요? 네. 자, 그래서 집합은 끝났어요. 집합은 끝났고 이제 명제로 넘어갈 겁니다. 자, 명제와 조건입니다. 일단은 명제가 어떤 거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이거는 자,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참이랑 거짓이 판별 가능해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언급하는 그런 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 집합에서도 그런 얘기 한번 하지 않았나요? 원소로 쓸 수 있는 거는 어때야 돼요? 사실 여부가 판단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맞니? 예를 들어서 집합을 얘기하는데 반에서 제일 예쁜 애들 3명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집합의 원소라고 할 수 있었어요? 안 되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참, 거짓이 판별이 가능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예쁜 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참, 거짓이 판별이 가능해요. 객관적인 기준이 없잖아. 그지? 차라리 통계 조사에서 예쁜 사람 1, 2, 3위 한 사람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가능하죠. 그거는 자료인데. 그지?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괜찮은 건데 그거를 이제 누구의 주관으로 예쁘다라고 하면은 올바른 자료가 안 된다는 거죠. 올바른 값이 아니고 명제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았죠? 참, 거짓이 판별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거짓인 문장도 명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은 자연수다 이러면 그거 맞아요? 아니잖아. 하지만 참, 거짓이 판별이 됐어요. 거짓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런 걸 명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제가 되는 것들은요, 이런 문장은 참인 문장이 있고 거짓인 문장이 있는 겁니다. 거짓이라고 해서 명제가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 마이너스 1은 자연수다. 아닌데요? 하고 X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명제를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너는 틀리는 거야. 그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제를 고를 때 참, 거짓이 판별되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 명제가 거짓인지 참인지에 따라서 명제냐 아니냐가 갈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았어? 그 다음에 자, 명제를 부정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랬잖아. 그 마이너스 1은 자연수이다 라고 했어요.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은 자연수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다 라고 했던 거, 그렇다 라고 했던 거를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부정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죠? 사실 그 명제나 이런 것들 다루다 보면은 문장을 갖다가 부정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역이라는 경우도 있고 대우라는 경우도 있어요. 뒤로 넘어가면 배우는데 그게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배우게 됩니다. 그지? 그래서 일단은 부정부터 배우는 거예요. 부정인데 어떤 명제 P가 있다. 명제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부정을 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명제를 부정하는 방법은 P다에서 P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그 명제를 부정하는 게 되겠고요. 괜히 내가 P를 쓴 건 아니고 이 P가 아니다를 기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not P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물결 모양입니다. 알았나요? 봐봐. 물결 모양이야. 이렇게 하면은 이 명제를 부정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처럼 P가 마이너스 1은 자연수이다 라고 했어요. 자,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써주면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이너스 1이 자연수가 아니다 라는 명제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이 여집합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명제 not P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 P라는 명제가 있었는데 그걸 부정한 명제예요. 그죠? 자, 그걸 갖다가 또 부정해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not P를 갖다가 또 not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부정을 또 부정했으니까 아니다를 또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맞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되게 당연한 건데 헷갈릴 만한 요소가 있나? 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지? 다만 이런 기호가 나왔을 때 이렇게 알아먹으면 돼요. 그죠? not에다가 not을 붙였을 때 다시 원래로 돌아간다. 이 정도만 소멸된다. 이 정도만 알아주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것도 집합처럼 나중에 연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명제 같은 경우에도. 그때 헷갈리지 말라고 적어 드리는 거니까 또 표현을 잘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은 일단 변수가 있어야 돼요. 그 변수에 대해서 변수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그 변수에 따라서 참, 거짓이 판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조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정식, 부등식에서 많이 보잖아요. 왜요? 변수 x에 따라서 그 방정식, 부등식이 어떻게 됩니까?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 그치? 방정식 정의 자체가 어떤 거예요? x, 그러니까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조건은 사실 방정식 같은 어떤 식을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방금 배운 명제랑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명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뭐가 가능해요? 참, 거짓이 판별 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조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변수에 따라서 참, 거짓이 판별되기 때문에 참, 거짓이 x값, 즉 변수값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판별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방정식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2x-5는 1이다 라는 예가 있었어요. 얘는 명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x값이 무엇인지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명제가 아니고 조건에 해당한다 라고 보는 거죠. 그죠? x에 따라서 변수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판별이 되냐 안 되냐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또 적절한 예시가 있네요. 3은 홀수이다 라고 했어요. 홀수 맞네? 참이죠? 근데 x는 홀수이다. x에 아무것도 부여가 안 됐잖아. 그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x 값에 따라 참, 것이 판별이 되므로 조건이다 라고 이제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다음 자, 그래가지고 이 진리집합이라는 거, 이 집합이랑 연관을 해서 또 본다는 건데,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전체 집합에서 어떤 조건 px를 참이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명제를 봤는데 어떤 명제란다, 어떤 조건을 봤는데 그 조건에 x에 뭔가 집어 넣어야지 참거짓이 판별 가능하다면서, 그지? 그거 참으로 만들어주는 게 진리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죠? 명제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겠죠. 그래서 p라고 하지 않고, 명제 p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px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왜 근데 굳이 px라는 표현을 쓸까요, 이거? 조건 px다. 왜? x 값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지? 조건은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변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도 x 값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랑 같은 거예요? 이 표현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함수랑 비슷한 성질도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조건 px를 참이 되게 하는 x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그죠? 그래서 진리집합은 이런 것이다.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명제의 부정 배웠죠. 그죠? 여기서는 조건의 부정 배우겠습니다. 그죠? 조건의 부정도 똑같아요. not p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p라는 조건이 있으면 not p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조건 같은 경우에는 px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단일 표현 not p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 진리집합도 분명히 따라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not p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not p의 진리집합은 당연히 이거 제외한 원소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뭐예요? 여집합 끼워져. 그죠? 그래서 진리집합의 여집합이 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 소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논리 소자는 딴 게 아니고 요 두 단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는 이런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 집합 처음에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은 있어요. A 합집합 B가 A 또는 B의 원소를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집합의 원소를 놓고 봤을 때 A의 원소여도 되고 B의 원소여도 된다. 그래가지고 A, B에 있는 모든 원소를 보겠다라는 의미가 되어서 A 합집합 B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다음 A 교집합 B는 뭐라 그랬습니까? A 또는 아니고 A 그리고 B의 원소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의 원소고 B의 원소고 둘 다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왜 부등식 볼 때도 연립부등식이 그런 개념 아니에요? 연립부등식이 부등식 두 개를 놓고 나서 그걸 갖다가 그리고 해가지고 겹치는 범위를 찾는 거잖아. 그지? 일반적으로 2차 부등식이랑 비교가 됩니다. 2차 부등식은 or 또는을 쓴단 말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범위가 가능해요? 두 범위가 나왔는데 x가 2 이상이고 x가 0 이하다 이러면 찢어져가지고 범위 설정이 가능했죠. 그죠? 그런데 연립부등식에서 그거 되니? 그거 안 되잖아요. 안 겹치면 해가 없다고 얘기하잖아. 그지? 그리고 개념이 되는 거죠. 부등식이랑 연관해서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얘는 두 가지를 놓고 나서 두 가지가 다 만족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P 또는 Q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P가 되어도 되고 Q가 되어도 되고 P, Q 둘 다 만족해도 된다가 되는 것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합집합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얘는 교집합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내가 왜 합집합, 교집합 얘기를 할 것 같아? 조건을 놓을 때 뭘 따질 수 있다 그랬어요? 조건은 그걸 참으로 만들어주는 진리집합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진리집합이 있으면은 어떤 조건을 따질 때 집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죠? 조건 P, 조건 Q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갖고 온다면 걔네들의 진리집합의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합집합, 얘를 교집합 표현으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한번 보자. 자, 진리집합을 자, 소문자 PQ의 진리집합을
P랑 Q라고 얘기를 할 때요. 그죠? P 또는 Q의 진리집합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이걸 진리집합 표현을 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P 합집합 Q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다음에 자, 이걸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잘 봐야 돼.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건을 보고서 진리집합의 상태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알았죠? 그 다음에 부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경우. 부정입니다. 부정하는 경우. not P 또는 not Q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 진리집합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죠? 당연한 얘기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교집합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이 이거고요. 그리고는 이겁니다. 알았죠? 집합으로 물어봅니다. 알았죠? 그래가지고 하는 게 문제를 풀기 위해선 당연히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죠? 네, 알아둡시다. 응. 갔다 와. 한 것도 아닌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뭐 수업이 어려서 그런 게 그 축구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그 축구 선수, 축구 해가지고 그 네가 좋아하는 팀이 이긴다고 그 뭐야. 너한테 돈 주는 거 아닌데 왜 그렇게 열심히 보냐? 아니야? 물론 이제 그 돈을 받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특히나 이제 군대 같은 데 가서 그런 거 하시면 큰일 나요. 나 그것 때문에 그 교도소까지는 아니고 영창, 만창으로 가는 사람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창으로 가면 군 생활이 15일 늦는 거야. 그지? 열받잖니. 그지?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그런 거에서 자유로운 사회로 나와도 그러시면 안 되죠. 왜냐면은 결국에는 그게 구조가 돈을 잃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낫지 뭐. 일단 문제 보자. 170페이지에 명제 필수 1번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읽어볼게요. 명제인 건 찾고요.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소수는 홀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거 참 거짓이 판별 가능해요? 왜요?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 명제가 맞긴 맞죠? 그러면 거짓인가요? 아니면 참인가요? 거짓이야. 왜 거짓이냐면 2는 소수인데, 그지? 소수이지만 짝수기 때문에 안 됐었죠.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의 세대각의 크기 합이 180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명제가 맞고요. 다음에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 이하이다. 인데 이거는 근을 구해가지고 그 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x 값에 따라서 바뀌는 거 아니야? 그지? 뭐 아무튼 간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요 부등식은 x 값이 바뀔 때마다 참이고 거짓이 바뀌는 거잖아. 이거는 명제라고 하지 말고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럼? 명제가 아니다. 아니요. 명제가 아니고 조건이요. 거짓. 조건이라고, 아까 조건이라고 얘기했잖아. x 값에 따라서 참 것이 바뀌는 거. 그지? 조건이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 1번 명제 보세요. 소수는 홀수이다라고 했는데 그거 x는 홀수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게 조건이라 그랬죠? 네. 알았죠? 그 구분을 잘 하시고요. 기억이 삭제됐냐? 5분 전에 얘기했는데. 자, 171페이지 보겠습니다. 진리집합 볼게요. 자, 두 조건 P, Q가 있는데 P가 저런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Q는 그런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일단 적어볼게요. 적기 귀찮아서 뭐 이런 범위 저런 범위 이러긴 했는데 다음 Q.
자, 보세요. 자, 진리집합을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1번 보세요. not p라 그랬습니다. not p라 그랬으면 어떤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를 수직선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직선의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1이고요. 1이라고 해야 되는데 0이라고 적었네. 1이고 비워야 되고 다음에 4하고 요 사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not 하면 어떤 걸 구해야 되는 겁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범위가 아니고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딱 반대로만 해주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거 반대로 앞에 거 반대로 x가 1 이하이다. 그지? 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보다 크다. 맞아. 4보다 크다. 그죠? 요렇게 부등호 종류도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을 했을 때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구하라 그러니? not q, not p 또는 q 이렇게 되는데요. 자, not p가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럼 not p를 한번 적어봅시다. 적지 말고 위에 걸 그냥 사용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not p랑 q가 겹치는 데를 찾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겹치는 데가 아니고 또는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괄하는 범위를 찾아주세요가 되겠습니다. 그죠? not p 또는 q다 라고 했습니다.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not p다. not p면은 1이고요. 그 다음에 4고요.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q를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q는 어떻게 돼요? x가 3보다 크다. x가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요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잠깐만. 3보다 작다 그랬니? 3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반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보다 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5보다 크다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 다 포괄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보다 작다. 둘 다 포괄하는 범위는 일단은 요렇게 하면 둘 다 덮이죠. 그죠? 포괄하는 범위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 넓은 범위를 구하면 된다. 알았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여기서 가야지 덮이죠. 그죠? 이렇게 해야지 전체가 다 커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x가 3 미만 또는 x가 4다. 4초가다. 오, 잘못 썼다. 큰일 날 뻔했네. 4초가죠? 4초가다.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 진리집합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p 그리고 not q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p 그리고 not q 이렇게 되겠다.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p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not q는 이제 구해봐야죠. 그죠? 자, not q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겠나요? not q 3보다 큰 x가 이거 반대여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반대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지. 그지?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돼?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p랑 비교하기 위해서 p도 잠깐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보는데, p 같은 경우 1이고요. 4, 이런 반면에 q 같은 경우에는 3 이상, 다음에 5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에 그리고라 그랬잖아. 만약에 또는이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주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라 했기 때문에 딱 겹치는 구간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이상 4 이하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 진리집합은 범위를 따진다면 이런 범위를 가지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진리집합 표현을 안 썼네. 복습 겸 한번 써보겠습니다. 2번, 3번만 써볼게요. 자, 이거를 범위로 쓴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진리집합을 쓰는데 not p 또는 q니까 이걸 갖다가
P의 여집합, 합집합, Q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바 하고서 조건제시법으로 쓰는 게 맞겠죠. 왜냐면 이거 원소나열법으로 못 쓰잖아요. 그죠? 범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써주면 돼? 요거 똑같이 P 그리고 not Q다 라고 했습니다. P 그리고 not Q. P 그리고 not Q. 이렇게 했다. 얘도 마찬가지로 X바를 써주면서 조건제시법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집합 표현 복습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조건제시법 잊어먹지 않았죠? 그죠? X바 하고서 X에 대한 조건을 해주면 된다. 그지? 우와. 또 나가죠, 그럼. 그래, 그 수업하는데 계속 보면 어떡하니? 그지? 시험 안 됐어요. 아니야? 시험. 안 봤어? 진짜로? 조금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몰폰 하면 안 되잖아, 그지? 야, 수업하는데 몰폰을 하면 어떡하니? 그지? 와, 진짜. 오. 저 이번 시험 집합의 연산까지. 집합의 연산까지라고? 어디서 들었는데? 집합 연산까지. 네. 진짜로? 절반 나오는 거. 아, 맞다. 저희 명제 안 나와요. 그래? 그래도 이것까진 보자. 아이, 여기 영상 찍고 있잖아. 니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니네만 있는 거 요거도 있고 사동도 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오. 니네 잠 올까봐 한번. 무슨 소리를 해야겠죠? 그만 봐. 야구 중독자냐? 와, 진짜 기억도 안 돼. 응? 기억도 안 돼. 어쩌라고.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난 차 타고 갈 거야. 너 수업 들으면서 야구 찌끔찌끔 이거 보고 있으면 뺏어버린다. 진짜 그 뺏는 게 어느 갔어? 네가 뺏어 그럼. 주인도 안 뺏었나? 자, 명제 P 화살표 Q 이거 보겠습니다. 알았죠? 자, 봐라. 자, 이게 어떤 표현인지만 알면 돼요. 이거 잘 보세요. PQ로 이루어진 명제인데 P면 Q이다. 조건 두 개로 이루어진 겁니다. 요거 의미가 두 번 적지 말고 한 번만 적자. P면 Q이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P면 Q이다. 그래서 P에 들어있는 조건이랑 Q에 들어있는 조건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문장 만들면 된다. 알았지? 그래서 이 P를 가정이라 그러고 결론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왜 영어 배울 때 뭐라 그래요? 이면, 이면이라고 하면 그 왜 if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if P면 Q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왜 그 if 들어가는 문도 가정법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P이다. P라고 가정할 때 Q가 된다니까 이게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P라고 가정했을 때 Q가 되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보기 보자. 명제 X는 1이면, 볼까요? X가 1이면 X 플러스 3은 4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아무튼 간에, 자, X가 1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조건은 참이 되겠습니까? 라는 참거짓 판별할 수 있는 명제 되었습니다. 그죠? 조건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이어 붙여서요. 그래서 이거는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단한 면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자, 어떻게 참거짓을 판단하나? 그치? 자,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하는데요. 조건. PQ가 있고, 진리집합을 PQ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첫 번째 볼게요. 자, 이렇게 된대요. 그때 이제 명제 P이면 Q이다는 참이다가 되겠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 결론에 있는 원소가 가정을 했을 때도 그 원소를 가지고 있잖아, 무조건. 그지? 그러면은 결론이 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 경우가 아닙니다. 반대 경우가 아니고 요 가정에서 했던 얘기 있죠? 그게 요 결론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니? 가정을 했는데 결론에는 그 가정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게 거짓인가 아니야. 그치? 자, 생각해봐라. x가 2예요. 그죠? 얘는 사실 이 결론에 있는 진리집합이 x는 1 하나밖에 없죠. 아무튼 간에 얘 원소 안에 이거의 원소를 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진리집합을 따졌을 때.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가정을 했을 때 이 결론에 있는 요소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결론을 냈는데 참이 되려면 가정했을 때의 얘기랑 결론에 있는 얘기가 일치해야 되는 건데 결론에 그 얘기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가정을 어떤 걸 해도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문장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내 생각에는 요런 문장을 봤을 때 이게 맞는지를 알면 돼요. 알았죠? 이게 방금 설명을 했듯이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 이런 표현을 보면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죠? 표현을 보고서 헷갈리지 않으면 되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결론은 이제 P면 Q이다 라고 했을 때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하잖아. 그지? 그럼 이것도 집합으로 또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포함 관계가 있으면 집합의 표현도 가능하잖아. 그지?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전에 A차 집합 B가 B차 집합 A가 공집합일 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 얘기랑 이 얘기랑 또 연관이 없진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봤을 때 이거란 걸 알고서 이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집합 표현과 이어져야 돼. 그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참거짓 판별 한번 해봅시다. 173페이지에 필수 문제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제 P면 Q이다의 참거짓 얘기를 하고 있고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세요.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X가 3의 양의 배수이면 X는 6의 양의 배수이다 라고 했습니다. 3의 양의 배수이면 6의 양의 배수가 맞아요? 거짓이죠. 왜요? 반대로 돼야 되죠? 6의 배수이면 3의 배수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지? 왜 그래요? 진리집합을 따져봤을 때 3의 양의 배수면은 6의 양의 배수보다 어때요? 범위가 더 넓죠? 그러면 가정에서 했던 진리집합에 있는 게 결론에 있는 진리집합에 포함될 수는 없겠죠. 반대죠. 이거는. 그지? 거짓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x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방정식 풀어보면은 1, 2 두 개 나오잖아요. 그거 그 뒤에 있는 범위에 속하죠. 그럼 진리집합이 속한다고 할 수 있죠. 결론의 진리집합에 가정의 진리집합이 속한다라고 할 수 있죠. 포함되기 때문에 참입니다. 그죠? 다음에 xy가 무리수면 x 플러스 y도 무리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반례를 들 수가 있겠는데 거기 예시에 있는 반례를 그대로 갖다 보겠습니다. 자, x가 루트이고 y가 마이너스 루트이다 라고 했을 때 xy 무리수인데 x 플러스 y 했을 때 0이 나와서 무리수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무리수여도 무리수 둘을 더해서 0이 되는 경우는 무리수 둘을 더해서 유리수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제 반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왜 뭐든 증명 같은 거 할 때 그 반례를 들어가지고 증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문제 풀 때 주로 그렇게 하죠. 그죠? 내가 뭔가 어떤 사실을 봤는데 그 사실이 맞냐 아니냐 참거짓을 판별해달라고 문제 선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랬을 때 그 문장을 보고서 반례를 들어가지고 거짓임을 밝혀내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73페이지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짓인 명제의 반례. 그래서 반례를 들어가지고 거짓인 걸 밝히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라고 했다라고 해서 그림과 같이 나왔어요. 그림 그려져 있죠? 벤 다이어그램 보이죠? 네, 해서 두 집합 PQ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했을 때 명제의 not P는 Q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모두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not P는 Q다를 먼저 해석을 해보자. 자, not P는 Q라 그랬습니다. 그죠? 얘가 거짓이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는 진리집합 구하면은 P의 여집합이고요. 얘는 진리집합 구하면은 Q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얘가 어떻게 돼야 돼? 거짓임을 보여야 되니까 속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지? 이렇게 되게 하는 원소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의 원소, 다음에 이거의 원소 둘 다 구해가지고 요게 성립하는 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네, not P 한번 구해봅시다. not P 어떻게 돼요? not P의 원소. P 바깥쪽에 있는 거 찾으라고. 1, P 바깥쪽이요. P 안에 있잖아. 4, 4, 5, 8. 8, 60. 네, 그지? 다음에 Q는요? Q는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 1, 4, 7.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이게 참이 되려면은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게 하지 않는 원소들이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자, 4, 5, 8, 4, 5, 8 겹치죠? 1, 7 들어있어야 되는데 얘네 들어있으면 포함될 수 있어? 안 돼. 그런 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6이랑 10이 들어있는 이 집합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 맞니? 말이 조금 어렵죠? 반례인 집합 찾는 거였습니다.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포함 관계를 위배하는 집합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더라. 그지? 15. 그래, 쉬었다 가자. 자, 필수 5번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참이 되도록 하는 상수 구하기 이거는 보고 갑시다. 필수 요건이요. 자, 명제 PQ가 P이면 Q이다. 자, 요게 참이 되도록 하는 상수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두 조건 P가 있고 P는 요런 조건을 가지고 있대요. 자, 이러고 Q는 어때요? Q는 자, 이거 성립한대. 근데 P는 Q이다가 참이 돼야 된다면서,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되면 돼? 생각을 해봅시다. 범위가 어떻게 되면 돼? 얘를 포함하고 있으면 된대요. 그러면은 요 A 플러스 1이랑 4랑의 관계를 봅시다. A 플러스 1이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4보다 일단 작긴 해야 될 것 같아. 그지? 4보다 작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포함해서 작을까요? 그냥 작을까요? 포함해서 작아. 왜 포함해서 작아요? 얘가 4가 된다고 해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지?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a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에 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엔 얘가 잠깐만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더 커야 되잖아. 그지? 여기가 범위가 더 넓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숫자가 더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얘가 범위가 더 넓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엔 마이너스 2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이거 두 가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가 3 이하고요. 요건 어떻게 돼요? A가 1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두 가지 연립부등식으로 풀어내면 어떻게 돼요? A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P면 Q이다가 참이 되게 하는
상수 구하기라는 표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 두 조건 PQ 있는데 똑같이 P는 뭐라 그러냐면 P가 X가 마이너스 3 미만이다 또는 X가 3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Q 이거 얘기하네요. not P는 Q이다가 돼야 된대요. 자, 이거 성립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not P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not P다. not P라며 이거 부정해야 된대요. 그죠? 자, 또는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가 된다 얘기를 했었죠. 그죠? 부정을 하면 어떻게 돼? 이게 헷갈리면 수직선을 그려보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마이너스 3이고 3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자 이게 P였었잖아. 그치? 그러면은 not P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not P는 이렇게 해야지 not P죠. 그죠? 네, not P는 마이너스 3 이상 3 미만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아까 전처럼 하면 돼요. not P는 Q다 라고 했을 때 범위 정해서 하는 거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네. 넘어가자. 네. 짧아요. 예? 얘기가 짧아요, 되게. 네. 자, 모든 어떤 포함하는 명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x, 그리고 어떤 x라고 얘기하는 건 모든은 말 그대로 모든 x가 다 성립해야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모든 x다라고 했을 때는 x의 어떤 값이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x는 x에 어떤 값이 갔을 때 x에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차이를 보면 이런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참이다. x에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참이 돼야 돼. 어떤 x에 대해서 참이다. x에 특정값 하나 집어넣었을 때 참이 되면은 그거는 참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또는 참인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떤 x랑 모든 x는 이런 느낌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P다 라고 했는데 얘네 둘을 이렇게 같이 소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서로 반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부정을 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떤 x에 대하여 not P다 부정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떤 x에 대하여 P다 라고 해서 걔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모든 x에 대하여 not P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알겠니? 이런 말의 차이를 잘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시험범위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일단은 되게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알았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180쪽 피시면 돼요. 이 용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까 전에 내가 부정 얘기하면서 부정인 문장 구조만 있다고 얘기 안 그랬잖아. 그지? 여기랑 대우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쉬워요. 자, 이거를 갖다가 아까 전에 우리가 P면 Q이다 하는 그 화살표 표현 배웠잖아요. 그죠? 그걸 이용해서 그냥 표현을 해볼 거예요. 여기랑 대우가 어떤 건지 배우고, 그거를 그 조건 표시하는 방법으로 조건의 가정과 결론을 통해서 표현해 볼 것이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네. 지루하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해줄게. 네. 자. 자, 아까 전에 명제 P면 Q이다를 배웠어요. 그죠? 자, 이 명제에 부정이 있었고요. 아, 부정이 아니고 부정은 명제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요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걸 통해서 역이랑 대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부정은 요 조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 같은 경우에는 요거 구조를 바꾸면 돼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어떻게 돼요? Q이면 P이다 라고 해가지고 얘가 앞으로 가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대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역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부정을 취해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대우라고 하는 건데 요런 진리가 있습니다. 명제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명제가 참이면은 이거 중요해요. 이거 증명할 때 진짜 많이 쓰거든요. 명제가 참이면은 그 대우 또한 참이다를 증명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알았죠? 뭐라고요? 명제가 참이면은 대우도 참이에요. 알았죠? 어떤 명제의 참 거짓은 그 대우의 참 거짓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참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거짓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제의 참거짓 판별은 대우의 참거짓 판별과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그 대우라고 하는 거는 명제 P명 Q이다에서 부정을 취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서를 바꿨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각의 조건을 부정하면서 역을 취해주면 대우가 된다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고요. 위에 보면 뭐 3단 논법 얘기하고 있죠. 그죠? 3단 논법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P이면 Q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다음에 어떤 사람이 Q이면 R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P면 R이다. 그죠? 화살표가 도달하는데 잘 보세요. P면 Q이고 Q이면 R이니까 P면 R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 예시를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PQR이 소크라테스, 인간 죽는다 이래가지고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라고 하면 P면 Q이다가 되는 거잖아. 그지? 소크라테스는 인간이고요. 인간이면 죽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러면 3단 논법이 되는 것입니다. 알았죠? 논리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거도 알아놓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는 게 3단 논법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문제는 생략하고 충분 조건, 필요 조건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나도 너네가 지루할까봐 중간에 문제를 풀고 넘어간 건데 그것도 지루했냐? 응. 물론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조금 더 낫긴 하지. 왜냐면은 그냥 말만 들어서는 잘 감이 안 오기 때문에요. 그죠? 네. 그래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자, 어떤 명제가 있는데 P이면 Q이다인데 이게
어떤 경우라고요? 참인 경우요. 그죠? 명제는 참 거짓이 판별된다 그랬고 참인 것도 있고 거짓인 것도 있었죠. 그죠? 자, 그랬대. 참인 경우에는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화살표는 화살표인데 줄을 한 개 더 긋죠. 그죠? 그래서 얘는 참인 명제다라고 이제 구분을 해주는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얘랑 얘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지? 얘는 가정이라 그랬고 얘는 결론이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 충분하다는 거는 이 결론에 다다르기에 이 P라는 조건이 충분했다. 근데 충분했다 그런데 거짓이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참인 걸 보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B면 Q일 때 자, 이거일 때 P를 Q에 뭐라 부릅니까?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하지 않니? 그치? 충분한 거예요. 그죠? 가정이고 결론이기 때문에 Q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P가 있어야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Q는 반대로 똑같은 상황에서 Q는 Q의 필요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방금은 P는 Q의 충분 조건이라고 그랬죠. 근데 똑같이 요거 성립할 때요. 그죠? 얘가 성립할 때 Q는 P의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얘가 성립하지 않으면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아까 전에 진리집합 얘기했었잖아. 요 안에 들어있는 진리집합 원소를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거를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얘기이죠. 그죠? 충분한 거랑 필요하다는 건 어감이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알았죠? 그런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은 다른 게 아니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함 관계가 있었습니까? P가 Q에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 관계잖아. 그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나뉘는 거는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성립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예 같은 경우 있죠. 진리집합이 이렇게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 조건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써주고요. 그죠? PQ는 서로의 라고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 두 개를 봤는데 진리집합을 봤는데 둘이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실 요 문장이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럴 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죠? 그래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에 대해서는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죠? 두 진리집합을 봤을 때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얘의 충분 조건이고요. 얘는 얘의 필요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문제 풀어보는 거는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조금씩 해볼 거고,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해야 되죠? 집합의 연산부터 풀어야 되죠?